예, 이제부터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원 등록 급여 자료입력, 그다음에 연말정산 자료 입력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일괄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2012년 기소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로는 21페이지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위주로 해서 시작하도록 합니다. 페이지 21페이지 참고하시고 내용은 다르더라도 이해하시고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가지고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체크해야 될 사항이 회사 등록인데, 회사 등록에 추가 사항에 반기별 납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데, 반기별 납부는 이렇죠. 직전 사업년도 상시 고용 인원수가 20인 이하일 때 반기 납부가 가능합니다. 1월에서 6월까지에 해당되는 급여는 7월 10일까지, 7월에서 12월에 해당되는 급여는 다음 년도 1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반기 납부다 이렇게 말하는데, 반기 납부를 심플하게 해서 끝낼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반기별 납부 여부를 체크하시면 이행사항 신고서에 반기해서 찍힙니다. 내월 납부 하시려면 부 하시면 되고, 반기별 납부 하시려면 여 하시면 되겠다는 거. 반기별 납부 여부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체크가 제대로 됐다 그러면 이제 사원 등록을 합니다. 사원 등록 오셔서 이제 사원 등록 기본사항을 잘 체크하셔야 불리기 없습니다. 사원 등록사항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돼야 나중에 이제 연말정산 추가 자료입력에서 이상 없이 세액이 산출됩니다. 보시겠습니다. 101번 최대 환급 시에 대한 사원 등록 사항입니다. 최대 환급 받아야죠. 입사일은 2010년 1월 1일이고, 그 다음에 내국인 구분 2번 보시는데, 이 사람은 내국인이래요. 내국인, 외국인 구분 중요합니다. 여기서 외국인일 때는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년 이상 거주를 두고 입사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 즉 외국인을 우리는 거주자로 이제 간주하는데, 거주자일 때는, 즉 외국인이 거주자에 해당될 때는 주택자금 공제를 제외한 모든 사항을 내국인처럼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이 자기 나라에 애들을 가지고 있고 배우자를 가지고 있다,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부양가족 공제 등을 다 내국인처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있는 1. 내국인, 2. 외국인 여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잘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내국인일 때는 두말할 거 없이 다 혜택받고, 외국인일 때는 주택자금 공제 등을 제외한, 주택에 관한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거주자 해당이 됐을 때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외국인에 해당되면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반드시 정확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외국인일 때는 국적을 정확히 또 체크하시고, 물론 내국인이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민등록번호인데, 주민구분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내국인이라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이라 그러면 외국인 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으면 여권번호에서 우측에 이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정확히 체크돼야 나이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넣으시라는 거. 그 다음에 5. 거주구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5. 거주구분은 거주자, 비거주자 이렇게 체크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내국인, 외국인 개념으로 과세하지 않고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으로 과세합니다. 당연히 내국인은 거주자에 해당돼서 혜택을 받을 것이며, 외국인에 해당되더라도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근로를 제공한다 그러면 내국인이 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 거주자, 2 비거주자 이거 잘 파악하셔가지고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6 거주지국 코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이제 정확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7 국외 제공, 국외 근로 제공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해당 없을 때 0, 9 개성공단에서 근무한다 그러면 1. 100만원 비과세. 외항선이다, 즉 배를 타는 외항선이다 그러면 200만원 비과세. 더운 중동에서 건설 근로를 제공했다, 노가다를 제공했다 그러면 300만원 비과세. 이렇게 체크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체크되면 8번으로 갑니다. 8번 단일세율 적용 여부인데, 이 단일세율은 외국인일 때만, 2번에서 외국인일 때만 적용 가능합니다. 단일세율, 여기 단일세율 적용할 때는 외국인일 때만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험료 등이 포함된 급여액에 대해서 15%를 적용하는 거니까 정확히 근로소득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거 중요합니다. 단일세율 적용해서 15% 세율이 적용된다 그랬는데, 15% 세율을 적용할 때는 사업주 부담, 보험료 등 이런 거를 합산한 후에 적용한다는 거 착각하지 않아요. 다시 합산해서 적용하는 거니까 그거를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생산직 여부입니다. 생산직 여부, 직전 연도 총급여, 즉 수익금액에서 비과세를 뺀 총급여가 2천만원 이하이고, 그 다음에 당해연도 월정액 급여가 100만원 이하일 때 연 240만원 범위 내에서 이제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이때 해당이 되면 해당 안 되면 0, 9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는 거. 야, 여기서 이제 생산 여부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측에 야간 근로 비과세가 이제 체킹 가능하도록 됩니다. 하시면 되겠어요. 해당 없으면 9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는 거. 그 다음에 10번 주소입니다. 주소 조회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러나 주의할 거는 2014년도부터 14년도부터 도로명 주소가 의무화되니까 그때 가서는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번 연도까지는 2012년 기속, 2012년 기속까지는 구주소 써도 되고 신주소를 써도 됩니다. 도로명 주소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11, 12, 13번입니다. 여기에는 사대보험에 대한 기준월액 또는 표준보소액을 넣는데, 이 표준보소액 기준소득월액은 공단의 신고한 금액입니다.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세 가지 있어서 차이점은, 금융연금, 고용보험은 똑같습니다. 소득월액, 보소액 구하는데 똑같은데,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 쓰는 표준보소액은 유의해야 됩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건강보험은 수익자 부담 정확히 체킹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외국에서 받은 소득이 있다 그러면 그 외국에서 받은 소득이 아까 비과세 적용된다 그랬는데, 그런 소득도 합산해서 표준보소액을 기재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세 가지. 지금은 공단에 신고한 금액을 가지고 연금 납부액을 또는 보험료 납부액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신고 금액 기준으로 하고, 나중에 다음 연도 2월에 정산을 하죠. 2월에 정산하는 거니까 정산 그때 가서 이제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해당되는 금액을 이제 계산해요. 많이 나오면 그때 이제 보험료 납부한 금액 입력하죠.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번 산재 적용 여부인데, 산재 적용되면 여, 안 되면 후 하고, 그 다음에 15번 퇴사 연월인데, 중도 퇴사자가 있으면 퇴사 연월을 넣고, 구제자료 명에서 연말정산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온천징수 영수증, 학교에서 근무자랑 동시에 신고하게 되는 거죠. 집소서 3월 11일까지, 이번에는 3월 11일까지 하는 거죠. 3월 11일까지 같이 이제 제출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퇴사연월을 정확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퇴사연월이 적히면 하단에 이제 구분란에 이제 정확히 적히는 거고, 중도 퇴사자가 정산이 있었을 때 입사연월일이 정산일 다음 날로 바뀌는 거니까 그것도 유의하시고 체킹하고 넘어가십니다. 다음은 이제 부양가족공제 명세를 보겠습니다. 기본사항 다 받고 부양가족공제 명세를 보는데, 본인은 뭐 입력한 것대로 따라옵니다. 넘어가고, 이제 배우자 부양가족공제에 해당되는 직계존비속, 다음에 이제 형제자매, 직계존속 등을 순서대로 이제 넣어주시면 되는데,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연말관계인데, 이 연말관계는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 온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되는 항목이고, 성명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국인 여부 체킹하시면 되는데, 중요하다고 그랬죠?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외국인일 때, 애국인일 때 주택자금 공제라든지 주택마련저축 공제 이런 것 등이 적용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체킹하셔야 돼요. 외국인은 세대주가 될 수가 없죠, 그죠? 세대주가 될 수가 없으니까 주택에 관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체킹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공제사항을 체킹합니다. 기본공제사항은 0, 해당 사항 없으면 나이, 소득금액 여건을 따지는데, 나이는 직계비속일 때는 20세 이하, 존속일 때는 60세 이상, 형제자매일 때는 20세 이하, 60세 이상 체킹하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일 때는 나이 여건 상관없죠. 근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일 때는 나이 여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아동은 18세 이상, 18세 이하, 기초생활 수급자는 나이 여건 없죠. 이런 것들이 다 정확히 파악돼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나이 제한 없어요. 꼭 체킹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요건인데, 소득 요건은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이제 기본공제에 해당됩니다. 소득 금액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득 금액, 즉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한 그 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금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 등등, 받은 금액에서, 즉 수익금액에서 필요금비 등을 뺀 그 금액이 100만원 이하, 100만원에서 1원이라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죠, 그죠? 이런 거 잘 파악하셔야 돼요. 다시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자 배당 금융소득은 4천만원을 초과해야 금융소득 종합과세 통해서 이제 과세가 되니까 그 금액 잘 파악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100만원 초과한다 그러면 공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수익 금액에서 뺀 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한 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안 되고, 500만원일 때 딱 100만원이죠. 근로소득 공제하면 100만원이 딱 나옵니다. 500만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80% 소득 공제하니까 100만원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연금소득은 600만원 이상일 때, 600만원 초과할 때 이제 공제가 가능하죠. 공제가 불가능하죠. 6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는 거니까, 연금소득 공제가 되는 거니까, 그거 하면, 공제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타 소득은, 필요액 경비 80% 또는 실제 필요액을 뺀 금액이 100만원 초과할 때 공제 대상이 아닌데, 중요한 거는, 기타 소득 금액은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때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거니까 잘 보셔야 되고, 선택적 분리과세 신고하지 않으면 적용되는 걸로 보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다 그러면 선택적 분리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를 또는 기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 꼭 파악하시라고. 이렇게 보셨고, 여기서 이제 기본상 봤으니까 이제 우측에 이제 분여자 공제를 보는데, 분여자 공제는 이런 경우에 되죠. 분여자가 근로자금 또는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분여자이거나, 근로자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때 이제 공제가 가능해요. 50만원. 다시 한번, 자기가 근로를 제공하면서 배우자가 있을 경우, 두 번째, 배우자가 없지만, 자기가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이 맞으면 50만원 공제됩니다. 그 다음에 경로우대인데, 경로우대는 본인 포함해서 전체 이제 공제 대상 중에 추가 공제로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경로우대는 70세 이상, 70세 이상일 때 적용된다는 거. 여기 보면 장인이 70세 이상 됐네요. 39년생이니까 여기서 나이 파악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연말정산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나이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나온 나이가 70세 이상에 해당돼요. 그래서 경로우대 주의할 거는, 경로우대 의료비 공제할 때 나이 조건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돼요. 의료비 공제할 때 전액 공제되는 경로우대 의료비는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 부양가족 공제에서 추가 공제는 70세 이상일 때 경로우대 200만원이 적용되는 거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출산 입양 공제입니다. 당해년도 중에 출산을 했거나 입양을 했다 그러면 인당 200만원 한 해만 적용돼요. 다음 연도 적용 안 되고, 출산 입양한 연도에 한 번만 2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공제입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은 없어요. 소득 금액 제한은 있죠. 나이 제한은 없어요. 나이 제한 없기 때문에 나이 제한 없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소득이 이제 소득 요건만, 즉 100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나이가 어떻게 되든 부양가족 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 꼭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입니다.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인데, 6세 이하죠. 그야말로 6세 이하. 6세 이하면 적용합니다.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중요한 거는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 10만원은 근로자당 10만원, 근로자당 10만원이 된다는 거.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는 그렇다는 거. 이거랑 출산 휴가급여랑 구분 잘해야 돼요.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는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공제되는 거고, 육아휴직 수당, 이거는 전액 비과세 된다는 거. 전액 비과세 되는 거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 양육비 공제. 이거는 또 교육비 공제와 또 중복 공제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자녀입니다. 다자녀 공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 비속에 대해서 다자녀 공제를 적용하는데, 2명 이상일 때 적용 가능합니다. 2명일 때 100만원,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인당 200만원 적용됩니다.
3명이면 300만원 적용되겠네. 여기서 이제 다자녀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자녀 할 때는 손자, 손녀 안 됩니다. 손자, 손녀 안 돼요. 그 다음에 주의할 거, 장애인일 때 20세 이상 되더라도 다자녀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그거 체킹 잘 하시고, 여기서 다자녀 입양자는 됩니다. 입양자는 가능하지만 손자, 손녀 안 돼요. 체킹 하십시오. 그 다음에 위탁관계입니다. 위탁관계는 사회보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보험 신고 다 하죠. 정확히 체킹해서 사회보험도 정확히 신고될 수 있도록 체킹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 하면 하단에 이제 집계가 되고, 집계된 게 이제 이렇게 하단에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거는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 정확히 체킹해 주셔야 되는데, 분여자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를 할 때 이 사항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히 체킹해 주시라는 거 아셨죠? 자, 이런 다음에 이제 추가사항 보는데, 추가사항에서 뭐 다른 건 없어요. 뭐 계좌만 정확히만 넣으시면 되겠다. 계좌하고 이메일만 넣으시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원등록상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급여자료 입력을 보도록 합니다. 급여자료 입력을 이제 보는데, 사원등록상이 잘 돼 있어야 급여자료 입력이 정확히 작성이 됩니다. 사원등록상 아까 보셨죠? 사원등록상 정확히 체킹돼서 확인이 됐으면 그 다음으로 이제 사원등록이 선행 후에 이제 급여자료 입력 보시는데, 페이지로는 이제 25페이지에 있어요. 페이지 25페이지에 있는 사항을 참고하면서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급여자료 입력에서 이제 체킹해야 될 중요한 사항, 수당공제죠, 그죠? 수당공제를 먼저 정확히 체킹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수당공제 이제 내용을 하나씩 보는데, 첫 번째 이제 코드는 이제 이미 부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과세 구분입니다. 이게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체킹을 잘 하셔야 급여가 정확히 나옵니다. 그리고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체킹하는데, 비과세일 때는 특히 이게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이행사항 신고서에 제출 비과세인지 비제출 비과세인지 정확히 체킹해서 이게 이제 계산되는데 정확성을 좀 더 기해 주셔야 돼요. 이제 내용을 더 밑에 더 보시도록 하고, 수당명 기재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제 우측에 근로소득 유형 체킹되는지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월정액 한도는 한도 참고사항이에요. 월정액 보시는데, 이 사항이, 이 급여 또는 상여 수당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건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또 체킹하셔야 돼요. 매월 지급된다 그러면 정기, 2달 만에 한 번, 3달 만에 한 번 지급된다 그러면 부정기, 이렇게 정의하겠죠, 그죠? 이거 체킹 잘 하셔야 돼요. 잘 해야 생산직 우리 사원에 대한 월정액 급여 계산할 때 정확한 금액이 체킹되는 거니까 월정액 정기, 부정기 체킹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 여부입니다. 사용 여부는 우리 급여 지급 명세서에 수당 항목을 표시할 건지 안 할 건지, 우리 회사에서 월차 수당을 사용 안 한다 그러면 여기 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부 직대 수당도 사용 안 해. 상여 지급 왔네. 지급 안 하면 안 되죠. 있으면 돈 벌었으면 지급해야죠. 근데 여기는 일단 지급 안 하니까 부 했어요. 그 다음에 식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급하는데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이제 지급합니다. 식대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10만원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거고, 10만원이 초과된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과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식대는 비제출 비과세, 비제출 비과세니까 잘 보시도록 하는데, 현물 식대, 즉 식당밥을 제공했다 그러면 그는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올 10만원만 비과세 하면 안 돼요. 그때는 하단에 비과세 항목을 더 등록을 해서 현물 식대를 더 적용한 다음에 기타 비과세를 해서 그거를 등록을 따로 전액 공제되는 걸로 하셔야 돼요. 식대일 때 현금 지급했다 그러면 올 10만원
시험물로 식당밥 제공했다 면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 되는 거니까 따로 등록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도 이제 비대출 비과세인데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하죠. 중요한 거는 자기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해야 됩니다. 출퇴근용 안 돼요. 자기 소유 차량입니다. 자기 소유, 타인 소유권은 인정 안 돼요. 단 부부 공동 소유는 인정합니다. 부부 공동 소유까지는 인정하니까 보시도록 하고, 여기서 여 했어요.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입니다. 야간 근로수당 아까 말씀드렸죠. 생산직 사원에 대해서 직전연도 총 급여가 2천만원 이하이고 월정액 급여가 100만원 이하일 때 240까지 연 240까지 비과세 하죠. 그죠? 240 수정기고 사용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육아휴직수당 보시는데, 육아휴직수당도 비대출 비과세입니다. 비대출, 즉 운전지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공업원의 총 제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그 다음에 운전징수 영수증에도 포함되지 않는, 합계되지 않는 비대출 비과세예요. 하시고, 이거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아까 우리 그 수당 중에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하고 구별하시라고 했어요.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는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된다 그랬어요. 그거랑 이거랑 혼돈하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받고, 이게 다 되면 이제 하단에 공제 등록 보는데 특별한 거 없어요. 학자금 상환 좀 특이하네요. 이게 있으면 넣으시면 되고, 기부금, 상조회비 등이 있으면 여기서 추가 등록해서 보시면 되겠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잘 파악돼야, 기초 작업이 잘 돼야 급여 금액이 잘 나와요. 급여 금액이 잘 나온다는 거 아시죠? 반드시 근로소득 유형이 체킹이 돼야 합계가 정확히 나온다. 근로소득 유형, 그 다음에 제출인지 비제출인지 파악 잘 하시고. 네. 이런 것들이 확인됐으면 이제 종료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다음으로 한번 이제 급여 입력을 해보고 지급일자랑 나머지 탭을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1월달 한번 볼까요? 1월달에 1월 25일날 최대 한급시에 대해서 기본금 300만원, 식대 10만원, 자가 운전보조금 20만원, 육아휴직수당 30만원 이렇게 지급됐네요. 기본금 300만원 지급됐고, 그 다음에 식대, 자가운전, 육아휴직수당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급되는데 다 비대출 비과세라고 했죠. 제가 이제 외우기 쉽게 이제 이것들만 모아놨어요. 여기 하나 더 비대출 비과세로 들어간 게 사용자, 즉 회사 부담, 보험료 등도 있으면 그것도 이제 비대출 비과세가 합산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돼요. 아까 단일세율 적용할 때도 합산한다 그러죠. 그거랑 이거랑 또 주의하셔야 돼요. 비대출 비과세. 아까는 합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이건데, 이거는 자동 계산입니다. 이걸 할 때 빼드리기 쉬운데,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도 여기서 체킹을 잘 하셔서, 이게 지금 어떻게 이번 과세총액으로 할 건지 보수월액으로 할 건지 등등을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서 정확한 걸로 이제 체킹해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 과세총액, 이 급여자료의 과세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돼요. 약간 차이는 있다 그러죠. 우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이 이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아까 상등록상을 참조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월달에 이제 정당하겠죠. 그래서 이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지방소득세인데, 소득세는 이제 간세액 조견표에 의해서 이제 계산이 되니까, 이거는 영어로만 적기하시면 하단에 지급총액 나오고, 그 다음에 총 비과세 나오는데, 여기서 제출인지 비제출인지 정확히 체킹해서 이게 이행사항 신고서로 정확히 가야 돼. 이행사항 신고서는 비제출 비과세, 미제출 비과세를 뺀 300만원만 공업원 총 제출 금액으로 간 거니까
그 금액이 정확히 가는지 나중에 보여드리겠어요. 그것들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급일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급일자를 수정하거나 지급일자를 잘못 기재했어요. 잘못 기재했는데 안에서는 수정 안 되니까 여기 들어와서 수정을 지급일자 수정 눌러서 하시든지, 아니면 복사 또는 다중복사를 이용하고자 할 때 이용을 합니다. 연도 중에 지급은 다 했지만 프로그램을 늦게 사가지고 기중에 사가지고 입력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한 달치를 입력한 다음에 나머지 월을 이걸 통해서 1월에서 2월에서 12월까지 일괄로 당월 지급으로 해서 아니면 다음 달 지급으로 해서 딱 하면 2월에서 12월 거 쫙 카피가 됩니다. 카피가 되는데 달라진 항목은 직접 가서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일괄 수정 통해서 수정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중 복사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동입니다. 이동. 1월인 줄 알고 열심히 입력을 했더니 2월달이었어. 이동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동, 잘못된 거 삭제, 종료 되고 나오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음에 F7 중도 퇴사자 정산 이렇게 합니다. 중도 퇴사자 정산은 연말정산, 소급분 적용 이렇게 나오는데, 중도 퇴사자 정산, 그 다음에 연말정산, 소급분 적용 이렇게 나와요. 중도 퇴사자 정산은 사원등록에서 퇴사일자를 적용하면 입력하면 그 입력한 올해 소득세에서 엔터를 쳤을 때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 딱 뜨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영수증 작성 가능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당연도 기속분을 다음 연도 2월달에 연말정산할 때 2월 연말정산분을 여기다 반영하고자 했을 때 그거를 클릭해서 당연연도 소득세랑 소득세 안에 소득세 밑에 나타나도록 하게끔 하는 게 이제 연말정산이에요. 소급분 소급분을 이제 적용하고자 할 때, 당연도 이전 것을 이제 소급해서 적용하고자 할 때. 그 다음에 마감을 하면 이제 더 이상 입력이 불가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인쇄하면 지급명세서가 입력이 인쇄가 됩니다. 인쇄 옵션 통해서 인쇄가 되고, 그 다음에 요약은 1년치를 전체 다 입력하고자 할 때 환경등록에서 이제 그렇진 않죠. 일괄 입력은 별도 메뉴가 있죠. 그냥 요약 사항을 보는 겁니다. 다음에 재계산 삼등록 또는 기타 항목이 바뀌었을 때 재계산을 눌러서 데이터를 반영하고자 할 때 재계산. 그 다음에 지급명세서를 이메일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할 때 이메일 누르면 여기 나온 내용대로 이메일로 지급명세서가 송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원등록, 간편등록 및 기타 기중에 연말정산을 막 해달래요. 근데 사원등록 들어가자니 하단이 너무 복잡하고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간편하게 간편등록 통해서 사원등록하고 일단 하고 나중에 사원등록 자세히 이제 수정하게 할 때 이제 간편등록합니다. 그 외에 이제 나머지는 보시면 될 거고, 금액 일괄 반영도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전체 사원에 대한 금액이 일괄적으로 변동된 게 있으면 잘못 또는 오류로 인해서 반영된 게 잘못 금액이 입력된 게 있으면 이걸 통해서 이제 수정하시면 돼요. 일괄 반영하시면 된다는 거죠. 일괄 반영하시면 되겠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 이게 나오는데 확인차 말씀드린 거고, 2013년도부터는 5.89%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급여자료 입력 봤습니다. 급여자료 입력 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연말정산에 관련된 항목 위주로